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 3-3. 자, 지금까지 천재들의 생각법 3가지를 살펴봤죠. 전체적 생각법. 두 번째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는 생각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기적 생각법. 이런 생각법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글, 또 애플, 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페이스북, 아마존, 카톡, 또 다양한 많은 것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게 다른 사람과 어떤 유기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좋은 감정을 가졌을 때 그 사람과 연계된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 유기적 생각법을 잘 활용하면 EQ나 SQ나 IQ 모든 부분에서 발전할 수가 있는 생각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4번째 생각법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다각적 생각법이에요. 다각적 생각법. 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들이 많이 했던 생각법입니다. 레오나르도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대학 입학도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런 부당한 대우가 그에게 불이익만 준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교적 사물 이해력이 좋았고 부족한 배움 덕분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자동적으로 구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호기심을 거침없이 전 세계로 확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길가에서 재밌게 생긴 돌멩이를 찾는 아이처럼 그의 머릿속으로 세계와 다양한 면을 돌려보고 뒤집어 봤습니다. 여기에 그의 생각법의 열쇠가 있던 거죠. 그는 정신적으로 다양한 위치에서 세계를 관찰하는 재능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는 특정 각도에서만 사물을 관찰하는 눈은 대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확신을 했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또 이 속에서도 보고 겉에서도 보는 다양한 각도에서 본 모습을 동시에 생각하고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는 대상을 다각도로 각각 분해하여 그리는 구조 분해도를 완벽하게 그림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의 비범한 창의성의 근원은 다각적 사고를 활용하는 능력이 되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만 보게 만드는 모순이 들어있어요. 이걸 다양하게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다양성이라는 걸 이 안에 담아 놓으셨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초월하는 생각의 기능도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서 오늘 볼 수 있고 미래에서 오늘의 나를 볼 수 있고 위에서 나를 볼 수 있고 땅에서 나를 볼 수 있고 속에서 나를 볼 수 있고 그래서 1차원적인 것만이 아니라 2차원, 3차원, 4차원 이런 5차원 차원에서의 생각을 인간은 끌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생각이 왜곡돼 있어요. 고정돼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고정돼 있는 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다각적 생각의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훈련이 되면 좋고 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창의력을 발휘한다 할 때는 이렇게 다각적 생각법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 저쪽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 내가 공부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응용을 한다면 저렇게 응용을 한다면 이게 바로 다각적 생각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성령을 표현할 때 7 눈으로 표현한 경우가 있습니다. 7 등불, 7 눈. 7 눈은 7은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앞부분 하나만 보면은 성령께서는 앞뒤 좌우 위 아래 속 겉 몽땅 다 들여다보실 수 있는
이 눈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게 다각적 생각법.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본질의 답을 찾기 위한 직접적 생각법. 자, 쉽게 말하면은 본질을 찾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고 그 질문을 생각하는 생각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많이 사용을 했죠. 자, 그는 드문 일이지만 화가 나면 평소보다 더 조용히 말했다. 어떤 대화에서는 특정 입장을 확신에 차서 옹호하고 그 다음 대화에서는 정반대를 주장했다. 이 시기에 아테네 철학자들의 두 집단이 있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집단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집단. 소크라테스는 후자에 속해 있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도 참 좋은 생각 방법이고요. 무엇을 생각을 하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더 광범위한 생각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나눌 때 항상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런 스타일은 피해야 합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떻게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서 물어봐주면 아이들의 생각이 훨씬 다양하게 활성화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생각이라는 걸 어느 한 곳에 딱 고정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기계적인 교육법이에요. 기계적인 교육법. 이거는 의자야. 이 의자는 검은색이고 이 의자는 이렇게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 의자는 이렇게 되는 거야. 고정관념적인 것을 기계화하는 거죠. 왜 꼭 이 의자여야 됩니까? 왜 색깔이 꼭 검은색이어야 되죠? 이거 아예 다른 더 편리한 의자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찾아가게 만드는 거죠. 자, 그는 미리 정해진 이념에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견해를 포함한 모든 것을 의심하고 캐물었으며 스스로를 다른 사람이 고유한 지혜를 출산하도록 돕는 삼파로 여겨 삼파술이라는 문답법으로 동시대 사람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삼파술. 오늘날에는 코칭이라는 어떤 방법이 이제 개발이 돼서 이런 기업이나 또 일반인들에게조차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칭의 기본 원리가 바로 삼파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답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제 꺼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거죠. 아기는 산모가 낳지만 그 낳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삼파이기 때문에 이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을 삼파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코칭이라고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행동하고 뭔가를 다스리고 할 수 있는 능력, 답을 이 안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야, 짐승들 데려다 놓으면서 이름을 지어줘봐라 하신 거예요.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이 아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명찰을 써가지고 갖다 붙여줘라 그러면은 기계적인 건데, 아담은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통해서 답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이름을 지어준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삼파술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치하려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통치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직접적 사고를 해야 한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삶을 의심하고 캐물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자신의 고유한 통찰력을 기반으로 할 때만 정말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노예와 다르지 않다. 그는 직접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재활용하는 걸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았고, 그는 주장하기를 직접 검증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누가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진리라고 했지? 이런 질문. 누가 그것을 진리가 또 아니라고 했는가? 당신은 그걸 왜 진리라고 생각하는가? 진리라는 게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누가 옳다고 주장하면은 그걸 옳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도 그걸 옳다고 생각하는가? 그게 옳은 이유는 뭔가? 또 틀렸다고 하면 그걸 왜 틀렸다고 하는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계속 질문을 통해서 본질적인 걸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바로 이런 질문을 통한 생각법을 키워야 합니다.
아이들도 이 질문법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뭘 하나 하더라도 빨리 끝내버리지 않고, 빨리 끝내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왜 뾰족하게 생겼지? 뾰족하게 생긴 것의 장점은 뭐지? 둥글게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세모로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그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뭔가? 사람들은 어느 것을 좋아할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본질을 찾는 생각법입니다. 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